자, 두 번째 그 파트는 그 온라인 수업 그 설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뭐 교수님들 그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그 1학기 때 그 수업 컨설팅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제시된 그 자료는 그죠? 그 파이썬 그 프로그래밍 언어 입문 그 1학년 그 계열 교양 수업을 뭐 제가 수업 컨설팅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e-러닝 컨텐츠 품질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요구 분석인데요. 자,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그죠? 뭐 교수님들이 그죠? 보통 그 직전 학기에 그죠? 그 강의 평가 그 결과를 보시면 그죠? 그 학생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교수님께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뭐 한두 개 정도를 갖다 선택해서 그죠? 뭐 수업에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뭐 아니면은 그 첫 주차 그 강의 들어가셔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그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전공 지식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죠? 그런 학생들의 그런 요구라든지 그런 수준들을 좀 반영해서 그런 수업을 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일부 교수님들이 자 수업 계획서와 수업 내용이 그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강의 평가 점수를 까먹는 그뭐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와 수업 내용이 그 불일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수업 계획서를 갖다 수정해 주시고요. 수정이 안 되시면 그죠? 이렇게 수정된 수업 계획서를 반드시 그 학생들에게 그 공지를 그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업, 교수 설계를 한번 볼까요? 자, 교수 설계 보시면은 먼저 그 내용 설계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그 동영상을 갖다가 제작할 때는 그죠? 보통 그, 서론과 본론, 그런 결론의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제작을 해 주시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의 시작과 그런 끝맺음이 있도록 그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 설계를 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그죠? 1시간짜리나 2시간짜리 영상들을 통째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리시면은 그 학생들이 그 시청할 때 상당히 그 부담감이 됩니다. 그래서 통째로 절대로 강의 영상을 올리지 마시고 그죠? 어떤 핵심 개념이나 혹은 핵심 주제, 뭐 이론별로 그죠? 한 강의 영상들을 한 두 개에서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분절해서 이렇게 그 올려 주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동영상 수업을 제작할 때 그 교육부 기준 그 1시간 25분을 갖다 기계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딱 25분 맞춰가지고만 수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뭐 수업 내용이 약간 많은 경우는 그죠? 뭐 1시간 수업이 25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어떤 그 수업을 갖다가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어 그 교양 수업 같은 경우는 그죠? 특히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 뭐 일본어 같은 이런 교양 수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교수님들께서는 이렇게 그 온라인 그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실 때 그죠? 뭐 듣기,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읽기 이런 쓰기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그 수업을 설계하시고 온라인 수업을 갖다 제작을 그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갖다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 설계는 뭐 그죠? 그냥 교수님들께서 그냥 일관성 있고 그냥 깔끔하게만 이렇게 그 영상들을 갖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스마트 그 디바이스 역량이 뛰어나신 교수님들은 뭐 아주 우수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죠? 뭐 대부분의 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너무 여기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죠? 그냥 일관성 있고 깔끔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가독성 있는 그런 글자체를 갖다 이렇게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글자체가 그 나눔 발음 고딕 그리고 나눔 스퀘어를 갖다 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영상을 만들 때 그죠? 그런 어떤 그 중요도나 혹은 강조를 하시는 경우는 그죠? 이렇게 파란색이나 이런 빨간색들을 갖다 좀 사용하실 것을 좀 이렇게 권장을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욕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한 개의 그런 슬라이드 화면에 그죠? 너무 많은 그런 정보나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그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학생들이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너무 이렇게 그 복잡하다고 너무 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갖다가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화면 설계를 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호작용 그 설계 같은 경우는 그죠? 수업 계획서 상에서 그죠? 뭐 교수님들께서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묻고 답하기로 내가 소통하겠다.
아니면 내가 카톡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부분들 갖다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인데요. 그죠? 인터페이스 설계는 그죠? 뭐 교수님께서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학생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제약 없이 그냥 시청 가능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뭐 될 것 같고요. 또 뭐 일부 교수님들 같은 유튜브를 뭐 활용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실시간 뭐 줌 수업을 운영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교수님께서 뭐 신경 쓰지 뭐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평가 설계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그죠? 상당히 많은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항목이 되는데요. 제가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보통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죠? 최소한 6가지 정도는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그래서 중간 기말 그죠? 시험 2가지, 그리고 출석 3가지, 그죠? 그거 외에 그죠? 나머지 3가지들을 갖다가 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 수시 과제라든지, 뭐 쪽지 시험이라든지, 뭐 Q&A 과제, 이렇게 과제를 갖다 뭐 한 개 설정하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개 되시면은 뭐 팀 평가를 이렇게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프로젝터를 갖다 이렇게 운영하셔가지고, 최소한 평가는 6개로 이렇게 정도로 설정을 운영을 하시되, 그죠? 어떤 과제의 그런 적정화, 그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죠? 과제를,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과제를 내준다든지, 뭐 과제가 적다 하더라도, 그죠? 너무 지나친 난이도를 제시해서 그 학생들이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웹 접근성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특히 그 외국인 학생들이 있거나 이렇게 그 청각 장애인들이 있는 경우는, 그죠? 뭐 이렇게 한글이나 그런 외국어 그 자막을 갖다 달아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는데, 뭐 간혹 가다가 이제 학과가 있는 그런 어떤 대학이라든지,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 많은 그런 일부 그 대학의 학과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자막 처리를 조금 해주시면은 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 학습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수 학습 전략에서 그죠? 교수님들이 그 가장 그 많이 놓치시는 분이 뭐냐면은 그 주차별 그 학습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그 많이 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주차별 그 학습 목표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줘서, 그죠? 자, 학생들이 그 학습을 끝낸 후에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것을 이렇게 진술해 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렇게 그 학습 목표를 갖다가 뭐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 그죠? 그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뭐 설명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좀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핵심 개념을 갖다가 보통 그 설명할 때, 그죠? 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천천히 좀 또박또박 그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 핵심 개념들을 정확하게 숙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할 때는 천천히 그 또박또박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런 실제적인 그런 예들을 갖다가 들어주면서 아주 쉽게 이렇게 그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뭐 실습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그 보건 그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 그죠? 이렇게 그 실습을 갖다 이렇게 시연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그죠? 저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그죠? 오류 없이, 그죠?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그 동기와 관련해서는, 그죠? 사실은 온라인 수업에서 이 학습 동기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여간 게 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죠? 뭐 스크린 펜 기능을 갖다가 적절하게 뭐 활용하신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색깔이 있는 그런 스크린 펜 기능을 갖다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을 갖다 설명을 한 뒤에, 그죠? 아, 자, 이 부분은 뭐 우리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직 임용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한번 툭 던져 준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 부분은 뭐 꼭꼭꼭 뭐 기억해 주세요라든지, 그죠? 뭐 별표 5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지만, 그죠? 이런 부분들 갖다가 한 번씩 이렇게 그 던져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아니면은 이렇게 강의를 설명을 한 뒤에 마지막에 뭐 그죠,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뭐 이렇게 한번 뭐 질문을 던지든지요. 뭐 설령 뭐 학생들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런 식으로 툭툭툭 던져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아니면 뭐 돌발 퀴즈를 뭐 제공한다든지, 그죠, 뭐 이래서 한번 뭐 가볍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학습 그 자료와 관련해서는 그죠. 뭐 가급적이면은 그죠. 학생들이 그 어떻게 보면 텍스트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텍스트적인 내용들만 그 자료들만 활용하지 마시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영상들 그죠.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그 다양한 자료들을 뭐 좀 적절하게 그 활용해 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습 그 자원 관련해서 그죠? 특히 그 이렇게 그 외국어를 그 좀 관련되는 그런 어떤 과목이라든지 특히 이공계 계통의 그런 어떤 과목들은 그런 핵심 개념이나 그런 전공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뭐 단어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학습 노트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푸른티물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죠? 이런 어떤 그 노력들이 조금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교수님들이 좀 귀찮거든요. 그죠? 좀 귀찮더라도 그죠? 좀 이렇게 미리 방학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수업에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면 그죠 훨씬 더 뭐 좋은 강의 평가도 받게 되고 좋은 수업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윤리성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의를 진행하거나 이거는 뭐 온라인뿐만 아니고 그죠 뭐 이렇게 비대면 수업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그 교수님들의 그 특히 언어 부분 그죠 이 부분 사실 그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특히 그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죠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뭐 사담을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제 그냥 뭐 학생들에게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학생들의 그런 외모를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그런 태도를 지적한다든지 그죠 그냥 본인은 그냥 그 분위기상 그냥 농담으로 던졌다 하지만 그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정도로는 인권 침해 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자제를 그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일부 교심들 그 중에서 그죠 그 본인이 그 개발한 그런 어떤 저작물이나 그런 교구나 이런 특허를 갖다가 이렇게 그 심하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갖다 아주 그 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자랑하시는 교수님인데 이런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그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 자기 수업을 이렇게 그 못 따라온다 오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학생들을 갖다 비난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좀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죠 이렇게 그 애들을 갖다 막 주눅 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공부 안 하는 것은 그죠 학생들 몫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 그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물론 학생들도 일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죠 전적으로 교수님들이 다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조심을 그 하셔야 되겠고요. 자,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죠 이렇게 콘텐츠에 삽입된 그죠 이렇게 뭐 그림이라든지 뭐 도표 그죠 이런 어떤 그 표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출처들을 이렇게 그 밝혀 주시고요. 아니면 그 주요 이론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그 해당되는 그런 저작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레퍼런스를 꼭 이렇게 달아 주시는 것들이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수업 언어와 그 비언어적인 그 표현을 한번 우리가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목소리와 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죠? 그 일반 그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그죠?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그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속도를 그죠? 일반 그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속도가 그죠? 너무 느리게 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의 그 주의 집중도가 상당히 그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말을 조금 그 빨리 하시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핵심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할 때는 그죠? 이렇게 발음을 조금 정확하게 해주시고 좀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제시를 그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마다 그죠? 이렇게 군더더기 말이 이렇게 뭐 있는데요. 뭐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고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지나치게 좀 많이 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군더더기 말이 있으면 그죠? 조금 의식적으로 조금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의 그런 어떤 고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은 뭐 그 아나운서급들에 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뭐 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겠지만은 뭐 일반 교수님들은 그죠 뭐 이 부분까지 너무 신경 쓰면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그죠 뭐 이런 부분도 뭐 이렇게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여기에서 그죠 그 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그 많은 교수님 중에서 그죠
이렇게 말을 갖다 이렇게 빨리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고, 그죠? 이렇게 쉼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뭐 빠른 거는 뭐 이렇게 관계 없지만, 그죠? 말을 갖다 이렇게 쉼 없이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그 학생들이 그 교수님들 말을 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시다가 한 번씩 쉬어주시고, 또 말을 하다가 또 한 번 쉬어주시고, 그죠? 이런 어떤 쉼의 전략들을 적절하게 잘 그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죠? 이렇게 그 목소리를 갖다 이렇게 좀 생동감 있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그 활력 있게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점수를 이렇게 따고 들어가겠지만은, 목소리가 조금 그 탁하신 분들이나 평소에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그죠? 좀 목소리를 좀 크게 하시고, 그런 자신감 있게, 그런 활력 있게 그 목소리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이게 흡입력이 상당히 그 높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강의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실 때, 그죠?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자기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업 내용을 갖다가 교수님들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뭐 부족하다 보면, 그죠? 자꾸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은 말이 자꾸 이렇게 끊긴다든지, 그죠? 본인이 이렇게 그 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다가, 그죠? 이렇게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뭐 마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뭐 영상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조심을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녹음을 할 때, 그죠? 이렇게 그 뭐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녹음하다 끊기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그죠? 어떤 스크립트나 이런 큐카드, 그죠? 아니면 메모장을 갖다가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그죠? 이렇게 한번 그 보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죠? 뭐 아니면은 그 촬영하기 전에, 그죠? 선생님께서 미리 한번 시연을 갖다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그런 뭐 전략들이 뭐 되겠습니다. 자, 비언어적인 측면들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그 동영상 수업을 이렇게 그 촬영하실 때, 그죠? 보통 이제 그 본인 얼굴을 보여주는 이렇게 그 영상을 갖다 촬영하시는 경우가 가장 뭐 좋습니다. 그런데 뭐 일부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본인 얼굴 보여주는 거 불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그죠? 저 학생들에게 좀 주의력을 갖다 획득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죠? 그 PPT 그 앞면에, 그죠? 이렇게 본인의 그 최근 사진을 갖다 이렇게 뭐 탑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PPT 초반부에만, 그죠? 본인 얼굴을 보여주는 뭐 이런 전략들을 뭐 취하면 뭐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정이나 뭐 시선이나 이런 자세, 뭐 제스처, 이런 동선들은 뭐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렇게 그 영상을 촬영하시다가 교수님들이 그 습관적으로 이렇게 볼펜을 돌리거나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노이즈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만지거나 뭐 걸적이는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한 번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 반복되어서는 좀 곤란하겠고요. 그리고 교수님 중에 일부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 한숨을 그 쉬시거나, 아니면 그 혀끝을 치는 뭐 찌라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뱉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의 집중을 상당히 그런 방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오래 그 촬영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그죠? 몸을 막 뒤로 앞뒤로 젖힌다든지, 그죠?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행위를 하시는데, 뭐 한 번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상당히 그런 어떤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적인 측면을 보시면, 그죠? 그 물리적 환경인데요. 뭐 보통 교수님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 그죠? 이렇게 그 낮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항상 그 조명을 켜시고 이렇게 그 촬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그 어둡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그런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그 어떤 교수님 같은 핀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핀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상반신을 자꾸 이렇게 움직이지만 곤란합니다. 움직여 버리면은 이 그 움직일 때마다 이 핀 마이크가, 그죠? 탁탁 치면서, 그죠? 이렇게 그 소음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 마이크를 그 사용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한 거리, 그죠? 가장 그 발음이 가장 잘 녹음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거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본인께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항상 그 유지하면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뭐 가지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들 복장들은 그죠? 가급적이면 뭐 단정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죠? 특히 그 스포츠 의류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그 이렇게 그 약간 그 줄무늬 있는 옷들, 그죠? 이렇게 약간 이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옷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의류라든지 뭐 줄무늬 옷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화려한 그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의가 보이는 이런 어떤 복장들은 가급적인 그 피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일부 교수님들 중에 그 모자를 그 쓰시고 강의를 그 찍는 분이 있는데 모자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모자를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그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필요한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빼시고 이렇게 그 촬영을 그 해주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수업 구성을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갖다 제작할 때 그죠? 이렇게 서론, 그런 본론, 그런 결론의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수업의 그 도입 부분에서는 그죠? 먼저 그 주의 집중 획득이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수업을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죠? 이번 수업과 관련되는 뭐 재미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든지 어떤 그런 뭐 신문 기사라든지, 그죠? 아니면 잡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읽었던 뭐 책이나 논문들, 그죠? 이런 학생들의 그런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러티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서, 그죠? 이렇게 그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뭐 좋은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목표를 갖다 이렇게 건너뛰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업 목표는 반드시 이렇게 그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수업에 약간 여유가 있으면 그죠?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그 알아둬야 될 뭐 내용 중에 한두 개 정도를 갖다 이렇게 선수학습을 갖다 회상시켜 주는 이런 전략들도 이게 수업 도입 후에 좀 필요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전개를 보시면, 그죠? 먼저 이제 학습 내용을 갖다 제시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텍스트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실습만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죠? 어떤 그 학생들에게, 그죠? 수업 내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그림이나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도표, 아니면 그 교수님들의 그런 단서 제공, 아니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툭 던지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 보여준다든지 시연해 준다든지 그죠? 뭐 실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어떤 활동들을 갖다가 뭐 적절하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 포함시켜서 뭐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그 하고 난 뒤에 그죠? 이렇게 그 마무리 짓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죠? 조금 여력이 되시면 그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뭐 Q&A 퀴즈라든지 뭐 돌발 퀴즈 같은 거 한번 던져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죠? 뭐 컴퓨터에서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죠? 뭐 학생이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뭐 시간적 여유를 준다든지 그죠? 뭐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답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뭐 필요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외국어 같은 경우죠. 영어라든지 일본어, 뭐 중국 같은 경우죠. 뭐 단어 시험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런 단어 시험을 갖다가 뭐 한 5개, 10개 정도 이렇게 제출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렇게 단어를 불러주고 그죠? 학생들이 그렇게 써보게 하고 그죠? 실제 학생들이 쓰고 안 쓰고는 뭐 두 번째 문제고 그죠? 일단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다 이런 수행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그 뭐 수행을 유도했다든지 뭐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죠? 학생들이 반응을 보였을 경우에는 그죠?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했으면 잘했다. 뭐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전략들을 한번 잘 구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성취행동 평가인데요. 뭐, 이 부분은 그 매주마다 이렇게 그 평가를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교수님들의 그런 어떤 교과목의 그런 사정에 따라서, 그죠? 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그 뭐 수행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지 및 전에는 그죠? 이렇게 수업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죠? 그 학생들이, 그죠? 이렇게 수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 그죠?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갖다 이렇게 그 리뷰를 해주는 것들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그 제공해 주는 것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많은 내용들은 그죠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 제약이기 때문에 LMS를 통해서 그죠 학생들에게 뭐 심화 보충 자료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LMS에다가 뭐 답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카톡에다 이렇게 공지를 해 주는 경우도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제 이렇게 되시면은 그죠 다음 차시 그 수업에 대한 그런 안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뭐 훨씬 더 좋은 어떤 그 수업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본인 수업을 갖다 이렇게 그죠?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그죠? 아마 교수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그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그죠? 이렇게 약간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이 이렇게 약간 그 부족하신 분들은 그죠? 전반부와 후반부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시고 그죠? 뭐 이런 어떤 노력들이 뭐 조금 그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이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뭐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교수님께서 그죠? 이번 학기에 그죠? 꼭 권칠 내용들을 몇 가지만 그죠? 한두 가지 정도만 권치더라도 뭐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 수업 활동 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업 도입부에서는 그죠? 먼저 그 주의 집중시키기 전략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 들어올 때 그죠? 뭐 학생들에게 뭐 흥미있는 뭐 이야기거리나 그죠? 뭐 질문 이런 뭐 또 가벼운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여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뭐 박수를 한번 뭐 쳐서 그죠? 주의를 환기시킨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중요하니까 좀 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업 도입부나 혹은 뭐 수업의 뭐 중반부, 후반부에 그죠? 적절하게 이렇게 그 활용하는 전략들이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습자들에게 그죠? 이렇게 그 학습 목표를 갖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그죠? 자극시켜주는 이런 선수 학습의 그런 재생을 자극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수업 도입부에 요구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 그 전개부를 보시면 그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업을 갖다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수업을 보여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또 안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강의로만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그죠? 뭐 필요한 경우는 뭐 표, 뭐 그림, 그래프, 뭐 아니면 교수님이 시범, 뭐 단서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교구를 사용해서 그죠? 이렇게 시범을 보여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사전 지식과 연계 짓기라든지 아니면 그 구체적인 그런 삶과 그 지식과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좀 많이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 학생들에게 그 학습을 그 촉진시킬 수 있는 상당히 그런 좋은 어떤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취행동 그 수행을 유도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죠? 마치시지 마시고 그죠? 학생들에게 그죠? 뭐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 퀴즈라든지 뭐 Q&A 아니면 필요한 경우는 뭐 이렇게 토의 토론이나 아니면 뭐 발표 등을 이렇게 쉽게 가지고 그죠? 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수행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그 확인을 해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그죠? 어떤 그 피드백, 긍정적인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 용기를 주시는 이런 어떤 그 피드백 제공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정리 부분은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죠? 성취행동 평가, 뭐 수행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매번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은 뭐 일정 간격을 두고 이렇게 그 교수님들 사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지 및 그 전이 향상시키기인데요. 그죠? 학생들의 그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도록 그죠? 뭐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 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반복 정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심화 보충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뭐 수업을 갖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활동 그 사례를 한번 그 살펴볼까요? 자, 이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는 그죠? 수업 내용을 전달하거나 그 학습 안내 제공이 그죠? 전체 수업의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의 그 도입부나 수업의 그 정리부가 그죠? 좀 취약한 그런 어떤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뭐 다른 교수님들 상당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 도입부에 그죠? 뭐 주의 집중시키 전략이 상당히 그런 현재 부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습 목표 제시도 또 부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전 차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상기시키는 전략들이 지금 현재 그 부족하다고 제가 컨설팅을 한 내용입니다. 뭐 많은 교수님들이 이 부분이 사실을 놓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그죠?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전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죠? 그 핵심 개념을 갖다가 아주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본인의 실제 생활을 갖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아주 그냥 뭐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 교수님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전개 순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죠. 이거 지금 현재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제로 학생들이 실습도 하고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에게 핵심 개념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예제 문제나 도전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인 주피터 노트북을 갖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이렇게 작동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핵심 개념을 또 정리하고 죠. 이 부분은 뭐 아주 뭐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수님의 그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수업을 갖다가 그죠? 1학점이 25분에 막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충분한 시연과 실습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 부분들이 조금 약간 그 아쉽더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린 펜 기능뿐만 아니고 윈도우즈 메모장을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 스크린 펜 기능을 갖다 이렇게 그 잘못 활용하다 보면 그죠?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글자를 많이 치는 경우는 그죠? 이렇게 윈도우즈 메모장을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상당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그 주의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자, 핵심 개념, 자, 마무리 시점에서요. 자, 됐나요? 자, 이해됐나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 효과적인 그런 수업 전략을 갖다 이렇게 그 하고 계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효과적인 또 상호작용 전략도 이렇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죠? 교수님께서 이 문제 답이 뭘까요? 그죠? 이렇게 뭐가 나올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고 본인께서 띠리리리 빨리 안테나 띠리리 이렇게 혼자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뭐 상당히 학생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상호작용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그죠? 이렇게 그 좀 약간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수업을 하실 때는 그죠?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수업 패턴, 그죠? 속도라든지 그런 이런 부분들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략들이 조금 그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본문이 이제 수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수업 도입부와 이렇게 그 후반부가 그죠? 상당히 그 약한 부분이 좀 약간 그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자, 수업 정리를 한번 보게 되면 그죠? 자, 이 수업은 그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갖다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실습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전 차시 수업과 다음 차시 수업 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은 과목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어떤 수업 같은 경우는 그죠? 보통 우리가 그 수업 도입부에 그죠?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나 원리들을 갖다 이렇게 몇 가지를 환기시켜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갖다 마칠 때 그죠? 자, 이번 수업에 핵심적인 그런 개념 원리들을 몇 가지를 갖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여력이 되시면은 그런 다음 차시 수업의 안내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영상들 이 총 3개 영상들을 분절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죠? 그 영상 그 일부분에 그죠? 그 8주차, 그러니까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안내 부분이 상당히 14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죠? 영상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죠? 가급적이면은 보통 학기 초에 그죠? 이렇게 그 평가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혹시나 학생들에게 한 번 더 뭐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보통 7주차 때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 어떤 시험에 대한 그 내용을 안내를 이렇게 하시려면 그죠? 별도의 그런 어떤 그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